자, 목적 문제 우리 또 절반으로 쪼개서 후반부 절반 잘 집중했죠? 선생님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읽은 딱 절반 요 두 문장에 명확하게 목적이 좀 드러나죠. 일단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Firestone Football Club이 has clearly violated, 혹시나죠,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 단어 이제 암기 안 돼 있던 친구들 이제 당연히 암기하셔야죠. 이게 위반하다 이런 뜻이죠. Violated competition rules. 자, 이 경쟁 대회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참고로 컴피티션은 경쟁이란 뜻도 되지만 대회란 뜻으로도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By using a player, 어떤 선수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선수냐면 registered with another club, 다른 클럽에 등록돼 있는 registered.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목적이 ur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해달라고 촉구하다. 뭐 여기다 이제 ask만 써도 되는데 urge를 써서 강력한 의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명확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committee, 이 위원회에게 to investigate this matter,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달라. 자, investigate도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거보다 좀 쉬운 단어는 inspect 정도, 요 정도가 조사하다는 좀 쉬운 단어인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investigate라는 표현을 썼네요. 요거 그대로 번역한 게 정답은 5번. 상대팀의 부정선수 기용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려고. 자, 90% 정답률이니까 풀만한 문제였는데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이 아까 두 문장, 특히 이 조사를 촉구하려고는 거의 그 urge 그 부분을 그죠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목적, 주장, 요지 문제는 해석했던 문장이 선택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되죠? 자,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자, 초반 한두 줄, 뭐 경우에 따라 한 세 줄 정도 읽으면 명확히 목적이 드러나죠. 여기서 보면 이제 폴이 기차역에 이제 서 있었고요. 자, 이게 진짜였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사실 목적이 뭔가 명확히 신경이 목적이 아니라 명확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끝났죠. His long-awaited holiday, 그가 오래 기다렸던 그 휴가가 had just begun,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줄 뭐 좀 더 예의상 하나만 더 읽는다면 He felt alive with anticipation. 이 기대감으로 뭔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초반에 신경을 잡은 다음 후반부가 아니라 선택지로 가면 좀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후반부에서 excited, 물론 정답은 1번인데 excited만 보고 정답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뒤에 확인할 겁니다. 근데 차분한 거 아니고요. 긴장한 건 뭐 약간 근데 긴장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thrilled, 요건 괜찮다고요. 지금 막 박진감 넘치는,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excited가 좀 더 좋지만 thrill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annoyed는 짜증난 거니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한두 줄 정도 읽어보면 여기 명확히 나오죠. 막 손에 막 땀이 막 나면서 그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요 상황, 좀 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panic까지 선택지로 갔는데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이제 4번의 indifferent는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이거 무관심한,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혹시 몰랐던 친구들, 뭐 curious, 호기심 있는, relieved, 안심하는, surprised, 깜짝 놀란까지. 단어도 어렵진 않았네요. 하지만 96% 정답률, 쉬운 문제인데 행여나 어휘력이 부족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단계해 둡시다. 됐죠? 자,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묻는 주장 문제입니다. 자, 글을 딱 절반으로 쪼개서 후반부 절반이 이 정도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 부분부터 읽으면서 여기서 뭐 의견이 드러나나 했는데 여기 문장보다는 마지막 문장, 특히 여기 if 나오는 요 문장 형광펜 쫙 쳐놓고요. 몇 번 얘기했지만 if는 구체적인 예시 아니면 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필자의 의견이 느껴집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제 의견이 느껴져요. 즉 만약 after tending to your child's emotional and physical wounds, 그러니까 네 자녀의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뭐 마음을 다치거나 몸을 다쳤어, 이런 상처들을 뭔가 돌봐준, 좀 tend to가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you want offer some chocolate, 뭐 어떤 초콜릿도 좀 주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싶고 아니면 a trip to a fast food restaurant, 뭐 가까운 뭐 우리 맥도날드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맘스터치라든지 이런 데를 데리고 간다면 그건 물론 완전히 괜찮아. 그러나 한 번 더 it must not replace the nurture. 그게 양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아이들 감정적인, 신체적인 어떤 상처를 하고 나서 돌봐주고 나서 주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예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 말이 거의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 5번이죠. 그렇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돌보지 않고 먹을 것으로만 달래지는 말고 요걸 먼저 해라라는 얘기. 92% 정답률. 쉬운 문제인데 천천히 다 읽어서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후반부에 집중해서 해석했던 말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꼭 확인해서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밑줄 의미 문제입니다. 마치 빈칸처럼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빈칸 추론의 근거처럼 접근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을 때도 이렇게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바로 앞 문장이 혹시 추론 근거인가? 실제로 수능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 앞 문장이나 그 앞 문장의 근거가 됐던 경우가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아이 참 진짜.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해됐죠? 나오죠 여기 이제 봤더니. 그래서 우리 스파이스 교수님이 옳은데 하면서 비록 자 even though 앞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하다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얘기인데 뭐 가리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친구가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요 단어 일단 spatial, space의 형용사 형태인데 그 C 발음, S 발음을 살리려고 철자를 T로 바꾼 겁니다. spatial 이렇게요. 공간적인 resolution, 원래 resolu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결심, 뭐 내지는 어떤 해결책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심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새해 결심 그럴 때 a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만 뭔가 보는 것과 관련돼 있는 보통 이제 전자기기와 관련돼 있는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좀 전자기기 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상도란 뜻도 있습니다. 제3의 뜻 1번 해결책 우리 결심부터 얘기했나요? 결심 2번 해결책 그리고 3번 예외적으로 보통 이제 IT 관련된 지문에서 나올 때 많이 쓰는데 여기는 IT 관련된 지문은 아니었지만 해상도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좋은 공간적인 해상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은 그 자체로 아마도 공간적인 시각은 없을 거라고. 근데 이 말을 여기서 또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시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비주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사물에 대한 비주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영화를 경험을 할 수는 없죠. any child, 머리로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화를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즉 또 나오네요. 보는데 장면 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해주면 내용이 이거죠. 우리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를 인지하는데 이 가리비 같은 요런 친구들은 그냥 뭐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요 정도만 인지한다라는 전체적인 얘기를 굳이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만 그런 전체적인 이해가 없어도 앞문장 빈칸이 마지막에 밑줄이 마지막에 그어져 있을 때 마치 빈칸 추론처럼 앞문장에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반복적인 근거 뭔가 보지 않는다란 말이 반복돼서 보이잖아요. 요 말이 그대로 가 있는 게 3번이죠. 즉 감지하는데 어떤 사물을 사물을 감지는 해요. 하지만 뭐하는 반면 뭐하는 동안 lacking 요거 안 본다를 이렇게 lack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게 한 거죠.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는 부족한 채로. 이해됐나요? 우리가 근거로 잡았던 부분이 뭔가 보지 않는다 요 부분이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2번하고 5번으로 각각 11% 13%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보면 시각적 이미지를 단순화시킨다. 그런데 발달된 뇌를 가지고 이건 아예 헛소리고 그죠? 근데 2번을 보면 시각적 자극을 해석하는데 뭐에 따라 다른 감각기관에 그럼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럼 다른 감각기관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무슨 코로 본다 입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냥 안 본다. 그죠? 보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지. 그리고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위험을 예측한다 뭐 이런 일은 뭐 아예 안 나온 얘기로 아예 헛소리고 5번에 아니 앞문장에 집중했으면 이런 얘기 정반대 얘기인 거 알겠잖아요. 비주얼 이미지 인지를 못한다니까 뭘 perceive 인지를 해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 모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문 앞부분에 보면 움직임을 캐치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without이니까 정반대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본문 쭉 나왔던 단어로 쫓아간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이 글을 다 이해하고 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좋은 일인데, 다만 근거를 찾을 때는 선생님이 근거를 찾으라고 했던 위치를 바탕으로 자꾸 풀어보시고, 모든 기출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선생님 기출문제 잘 쫓아오시면서 병행 한번 꼭 해보세요. 됐죠? 자, 필자의 의견을 찾는 요지 문제고요. 딱 절반으로 쪼개서 선생님 여기 even though부터 읽었고요. 명확한 목적은 여기 so에서 잡았어요. 자, 형광펜 쫙 치시고요. 마지막에 저기 그러나가 하나 있어서 약간 말장난을 했는데 미리 얘기하면 앞문장을 뒤집는 그러나가 아니었어요. 자, 일단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명확히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시라는 건 emerge, 등장하는데 as the collective result of many individual events. 잠깐만요. 단어 조심. collective는 수집하는이 아니라 집단적인, 집합적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합 혹은 집단적인 결과물인데 많은 개인적인 개개인의 사건들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는 각 개인의 일들의 집합의 결과로서, 이때 예를 뭐뭐로서 도시가 등장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most of which, 그런데 그 대부분은 해석되죠? Not intended to be city building. 그렇죠.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도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대도시에, 원래 고대부터 이어져 나오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강가에 사람들이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마실 물도 있고 하니까 그 강에 모여 살고, 모여 살다 보니까 집이 생기고, 집이 있다 보니까 도로도 좀 놓게 되고, 이해됐죠? 계획 없이, 의도한 바 없이 각 개인의 행동의 사건들의 결과물로서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정답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질문이 좀 나와가지고, 요 그러나는 뭐냐면, 그런데 말이죠. 계획하는 계획 도시가 있긴 하잖아요. 그 계획 도시라는 건, 그 계획의 행동들이란 건 are 강조하면서 의도된 거긴 해요. 어떤 도시 발달을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이게 되려면 한 번 더 보세요. 반드시 의존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지 여기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도시가 그 스스로 생성하는 generate,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획도시, 마지막 문장에 하나 덧붙인 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시란 건 계획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계획된 도시도 있죠. 근데 그 계획 도시마저도 스스로, 그 도시가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한 번 더 오히려 강조한 거죠. 정답은 1번. 물론 정답률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풀었던 방식과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까 형광펜 쳤던 문장이 거의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푸는 습관을 자꾸 들여둡시다. 되죠? 자, 주제 문제입니다. 일단 명확한 주제문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 처음부터 쭉 읽어내려면서 다 읽어도 좋아요. 다만 글의 전개 방식과 함께 주제문을 찾는 게 매우 좋은데, 이 문제 정답률이 68%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꽤 상당수 친구들이 이제 글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 했어요. 왜냐면 이 글의 절반 넘게, 미리 얘기합니다,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어떤 승부, 결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첫 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우리 많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통념이라는 게 뭐냐면 다수의 잘못된 생각, 그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유전자 중심 관점은 이 주어에서 캐치가 되는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유전자 중심의 관점이란 건 말이죠 하면서 이 관점을 쭉 글 절반 넘게 부연 설명한 거예요. 먼저 부연 설명이 아니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사실 또 이게 안 좋다라는 뉘앙스도 막 탁탁 풍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어려웠던 거. 통념이 나왔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반박이 나오고, 그 반박이 나올 때는 가장 흔한 게 그러나 내 생각은, 그러나 앞에 생각 이상해요, 이렇게 반박할 때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가 생략돼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천천히 보면 그러나가 생략된 데가 뻔히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도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유전자 중심의 관점이라는 건 분리하는데 separate A from B 구조입니다. A와 B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부터, 유전자를 둘러싼 그 환경으로부터 그 유기체라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생명 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그냥 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체.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 생명체 유기체와 그 환경을 분리하는 겁니다. 유전자 중심 관점이라는 것. 생명체 환경을 분리한대요. 그래서 in large part, 자, 뭐 주로 큰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agency도 별표를 줬어요. 주체성.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온 게 altruism, 뭐 이타심, entity 존재. 다 외우세요. 단언컨대 역대 기출에 다 그냥 나왔던 단어입니다. 물론 altruism 같은 경우는 간혹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별표 치고 나온 적도 있는데 외우세요. 외워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하는 친구들 뭐 이런 단어 그냥 나옵니다. 거기 시험지에서는.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냥 나온 적이 꽤 많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주체성을 지워버리는 거.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생명체에게 주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야 하면서 이 유전자 중심 관점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런 단어들에서 느껴지죠. 뭐 여기까지 읽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건 비꼬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단어에 따옴표를 치면 강조하는 건데 비꼬는 뉘앙스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명체에게서 환경을 빼버려. 그 환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become a box, 어떤 하나의 상자가 되는데 그 상자 내에서 유전자에 의해 또 강조하는 건데 비꼬는 거라니까. 미리 이제 알고 보면 이게 비꼬는 거라는 게 한 번 더 보이는 거죠. 유전자에 의해 동기되어지는 모티베이트,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그 잘난 유전자에 의해 이런 뉘앙스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생명체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서, 고작 그 상자 안에서. 뉘앙스 좀 느껴지나요? 뉘앙스 일부러 넣으면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런 게 대놓고 통념이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잘못 오해의 여지가 있게 it partitions genetic from environmental causes. 그러니까 어떤 분리를 시켜버리는데 유전자라는 걸 이 환경적인 원인들로부터 분리해버린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뭔가 프라이머시, 뭔가 우월함을 주는 건데 그 전자에게 이게 자꾸 뭐가 좋다? 유전자가 짱이다. 유전자가 주도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못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 통념이었구나를 예상하게 해준 거고, 그럼 쭉 이제 천천히 읽어 내려왔다는 전제하에 반박이 어디 나오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놓고 넣어놨죠. 그러나가 생략됐다는 게 뻔히 보이는 게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지 1번이죠? 2번이네요. 2번에서 absurdity, 어리석음, 터무니없음이란 단어로 바꿔 쓰기를 한 거죠. 이게 주제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들어가는 게 참 좋겠죠? 이건 분명히 넌센스, 말도 안 됩니다. 즉 유전자가 짱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유전자 말고 뭐? 그게 만약 there is a prisoner, 어떤 죄수가 있다면 말이죠. 그건 반드시 뭐여야 하냐면 그 잘난 유전자여야만 합니다. 유전자가 죄수예요. 어디에 잠겨있는? 유기체 안에 잠겨있는. 그리고 그 유기체의 will, 의지, will이 명사로 쓰는 의지죠. 의지를 복종하는, 의지에 따르는. 알겠죠? 그런 유전자가 죄수고 바로 어디 안에 갇혀있는? 생명체 안에 갇혀있는. 그럼 이게 주제라면 늘 얘기하죠. 이것만 읽고 물론 이것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이것만 읽고 정답 몇 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뒷받침하는지 물론 끝까지 다 읽어도 돼요. 근데 바로 뒷문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맞나요? 잘 알고 있는이라고 할게요. 잘 알고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을 통해서 얘를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즉 그건 말이죠. 유기체, 뭐로서의 스스로 그런 존재. 이게 별표 엔터티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 눈을 의심했는데, 왜냐면 교과서에도 그냥 나온 단어거든요. 다시 한번 스스로 뭔가 조직을 해내는 그런 존재로서 조직을 해내는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은 선택지로 바로 갈까요? 뭐하고 뭘 비교대조하는 글인데요. 유전자와 유기체를 뭔가 대칭시키면서 뭐가 더 좋다? 유전자가 좋다라는 건 통념이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유기체가 최고다. 통념 반박형 글인데 이 선택지 넌센스를 바꿔 쓰게 하면서 반박형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즉 뭔가를 보는 건데 유기체를 view A as B 구조예요.
유기체를 subordinate. 요 단어도 좀 어렵죠. 웃긴 건 이 단어 가끔 모의고사에서 별표 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 단어로도 그냥 나오잖아요. 외우세요. 하위의, 복종하는 이런 겁니다. 뭐에? 유전자에 대해서 유기체가 뭐로 보여준다? 유전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하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건 말도 안 됐다. 터무니없다. 통념 반박형 구조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정답률은 68%인데 그럼 이 3번, 4번으로 10%, 16%가 같단 말이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먼저 보면 유기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이거 유기체 행동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안 나왔죠. 소재만 넣었는데 유기체 행동 뭐 이 어떤 유전자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이건 뭐 5%인가 3% 갔던 것 같고요. 자, 죄송합니다. organism. 유기체의 힘 여기까지만 보고 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체가 더 좋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0% 간 친구들은 어느 정도 유전자하고 유기체 중에 유기체가 더 좋은 거야. 유전자가 하위된 거야. 유기체가 주인인 거야. 이걸 이해는 한 거예요. 여기 유기체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뒷부분에서 환경을 바꾼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을 무슨 바꿔요. 바꾸는 건 안 나왔어요. 유전자가 종속적인 거고 유기체가 짱이다. 근데 유기체가 짱이다만 보고 넘어간 거예요. 오답 분석됐죠? 4번으로 이제 가장 많이 갔는데 한 1000번 나온 패턴이거든요. 선생님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여기 주제 제목 문제 풀 때 이 패턴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요. A의 영향 B에 미친 여기 on 자리에 뭐 into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향 자리에 effect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매번 나오는 선택지고 이게 정답이 되려면 A와 B가 핵심 소재가 돼야 돼요. A가 B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유기체가 종속적인 게 되는 거죠. 환경에.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환경이 짱이어야 환경에 따라 유기체가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교묘하게 이걸 정답으로 굳이 바꾸면 그러니까 요렇게 좀 바꿔가지고 유기체가 앞에 나오고요. 유기체가 짱이에요. 얘가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영향을 미친다면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를 종속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4번이 맞을 텐데 교묘하게 environment 하나만 딱 바꿔놓고 나머지는 대충 맞는 말이거든요. 선지에 나온 단어기도 하고. 그래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 단어들 쫓아가지 마시고 구성을 좀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타당성이란 단어, validity란 단어 혹시 몰랐으면 암기하시고요. 뭐 개별 유전자까지는 좋은데 유전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완전 헛소리였죠. 유전자가 후지다가 아니라 유전자가 종속돼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글 전체의 전개 방식은 통념 반박형 구조의 글이었고 반박형에 그러나가 생략된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반박이 돼 있다 보니까 유전자를 만약에 이제 이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인다면 유전자가 짱이다라는 이 글의 절반 이상 나왔던 내용을 선지에 넣었으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글의 논리 구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됐죠? 자, 제목 문제고요. 정답률이 78% 정도로 아주 꽤 어려웠던 글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이 첫 문장에 너무 뻔한 주제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제문에서 이미 이 글의 전개 방식을 명확히 드러내줬어요. 보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끝났죠. 이 글의 전개 방식 뭐겠어요? 비교대조. 그리고 좀 이따 선지에서 분석할 때도 비교대조를 나타내는 선지를 보면 되는데 그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첫 문장의 주제문을 날려버리고 뒤에서 실험조사 연구를 하거든요. 이 실험조사 연구만 덜렁 주는 글이었으면 훨씬 더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자, 일개 강사인 나도 아는 걸 평가원이 모를까요?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구나도 늘 염두에 두세요. 자, 정확하게 첨장 읽어보면 너무 명확하게 대조를 주죠. 자, 우리의 주의력인데 뭐에 대한 주의력이냐면 식물에 대한 주의력과 우리의 주의력인데 죄송합니다. 동물에 대한 주의력과 식물에 대한 주의력 사이에 차이점이 있고요. 이건 깊숙하게 embodied 딱 뿌리 박혀 있는데 어디에? 우리의 시각체계에 달려있다. 정답 1번. 요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게 topic sentence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실험조사 연구가 바로 나오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셀프로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셀프로. 자, 그럼 다시 이거 없다고 전제해 볼게요. 그럼 이게 정답을 다시 한번 78%짜리 지문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것만 하고 정답 뭐 1번 하고 넘어가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겠죠. 근데 기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하려고요. 가끔 이제 우리 제자님들 보면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어야 되는데 너무 양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게 쓸데없는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좀 누군가에게 누가 될까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이니까, 개인적 의견이니까 쓸데없을 정도로 사설 많이 풀지 마시고, 괜히 이제 특히 이제 선생님이 재수반을 오래 하다 보니까 브랜드는 얘기 안 할게요. 재수생들이 많이 푸는 특정 이제 시험지들이 있어요. 뭐 대충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그 문제 퀄리티를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 문제 뭐냐면 좋은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평가원 문제 제대로 분석한 것만 해도 벅찰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너 탐구하고 있니? 지금 5월인데 어떻게 탐구 한 과목은 제대로 끝냈니? 그러니까 할 거 겁나 많잖아요. 근데 무슨 사설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이나 좀 똑바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패턴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험조사 연구하는 글이잖아요. 그럼 이제 실험조사 연구하는 글을 특히나 핵심을 잡을 때는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 부분이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만 집중하더라도 한 번 더, 우리가 동물을 바라볼 때 시각과 식물을 바라볼 때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즉, 볼까요? Those looking at an animal. 그러니까 동물을 바라보던 사람들은요, 처음에, initially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were much less likely to see the water. 물을 덜 봤대요. Then those first looking at a plant. 식물을 봤던 사람들보다. 마지막 세 문장이네요, 이렇게. 네. 그럼 이것만으로도 끝났잖아요. 동물을 먼저 보냐, 식물을 먼저 보냐에 따라 내가 물을 볼 수 있냐 없냐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끝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1번 바꿔쓰기도 잘 됐고요. unequal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뭔가 불평등한, 똑같지 않은, 다른, 아까 difference란 말을 이렇게 바꿔쓰기 한 거죠. visual attention to animals and plants. 이 부분은 바꿔쓰기도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정답률은 78% 쉬운 문제였고, 다만 나머지 선택지는 뭐 딱히 분석할 건 없는데 3번 선지를 보니까 요것도 비교 대조의 느낌은 나네요. 보면 동물이 진화를 했는데 to stand out, plants to the opposite. 동물은 뭔가 눈에 띄도록 진화를 했고 식물은 정반대로 진화를 뭔가 발전을 했다. 여기 둘을 이제 이버브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대칭한 선택지는 이렇게 1번하고 3번밖에 없었어요. 다만 이건 스탠더 눈에 띄도록 하는 게 핵심은 아니었었으니까요. 잘 잡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주제문도 나왔고 바꿔쓰기도 unequal 제외하고는 크게 안 됐다 보니까 정답률이 높았던 거지. 첫 문장 날려버리고 실험조사 연구만 툭 던져줬으면 꽤 난이도가 있었을 지문입니다. 기출분석 열심히 합시다. 자, 어법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으로 먼저 갈 건데 정답률이 이제 56%였나요? 선생님 생각보다 이제 정답률이 낮아서 54%였는데요. 낮아서 이걸 기회라고 해야 될지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얘기죠. 일단 밑줄이 동사에 쳐져 있어요. chooses 하고.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나? 구조를 좀 봐야 되고, 구조 보면서 해석을 이 수일치까지 같이, 구조와 수일치를 같이 보면서 해석하는 것까지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여기 5번은 맞다 하고 넘어가 버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depending의 ing가 주어니까 이게 chooses가 맞다 있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즉 수일치부터 보는 못된 습관, 해석도 안 해보고 구조도 안 본 거예요. 오히려 다행이죠. 이게 5월 시험지니까. 그죠? 그리고 찍어서 맞춘 친구들 제외하면 54% 정답률이니까 풀어서 맞춘 친구는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니 오히려 기회죠. 자, 보세요. 천천히 구조부터 살펴보면서 여기 that 하면서 관계되면서 대시 떴으니까 여기 동사가 하나 나온 건 오케이예요. allows. 근데 이게 삽입절이란 말이에요.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그럼 이 뒤에 동사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죠? 여기 뭐 앞에서부터 굳이 보면 that 나오고 다시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 that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딱히 동사로 또 써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요. that 나오고 다시 동사 나왔으니까 끝났죠. 동사 쓰면 안 되고 굳이 정확히 얘기하면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투부정사 자리로서 구조인데 해설지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공식 해설지 보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리다. 아이 그건 결과에 짜맞춘 얘기고 동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구조와 수일치를 먼저 본다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하면 능수동까지. 그리고 출제 빈도는 매우 낮지만 수능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로 안 나왔지만 내신에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리고 혹시 나중에 공인시험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여러분들 안 봤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진로가 공무원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어법들이 등장을 하니까 자 그래서 뭐 시제는 뭐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54%였는데 그럼 나머지 선지 특히 4번으로 많이 갔는데 1번부터 쭉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보면 ED의 밑줄이 그어졌어요. 똑같습니다. 구조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구조부터 살펴봐서 얘가 뭐뭐 했다라는 동사 자리인가? reported 보고했다라는. 근데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때 능수동 reported 보고된 reporting 보고하는 뭐가 맞나요?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 that 나오고 나서 다시 주어가 나왔는데 다시 여기 who 하고 나서 we're working remotely 하고 수식어까지 후에 걸려있는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people에 대한 동사 reported 맞네요. 그 사람들이 보고했다. 끝. 1번도 맞고 실제로 1번은 뭐 3% 4% 갔네요. 잘 안 갔습니다. 좋아요. 이제 2번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themselves 제귀 대명사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거니까 해석하라는 거네요. 어법 링크에 요즘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어르신들 in older generation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뭐 수식어 잡고 나서 여기 관계사절 안에까지 들어왔네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embed가 여기 있는 embed가 아니라 네. 여기라는 themselves가 여기 있는 그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그들의 이 조직의 문화 내에 스스로를 그렇죠 묻어 넣은 거니까 embed 시킨 거니까 뭐 당연히 themselves 주어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 끝. 3번으로 갔더니 자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내신에서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바로 가 목적어 패턴 즉 여기서부터 보면 almost half of students and graduate 참고로 graduate은 동사로 쓰이면 graduate from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근데 from 안 붙었잖아요. 그럼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고 대부분 대학원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졸업생들, 대학원생들.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학원생들의 절반 정도가 found it difficult. 자, 우리가 find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때 find는 찾다가 틀린 건 아닌데 알다 생각하다라고 먼저 번역하고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 it은 뭐냐면 그게 뭔지 받아주는 가 목적어 전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가 목적어 구조를 처음 하는 친구도 알아두세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길면 마치 가주어 썼던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는 뒤에 있는 투부정사로 돌립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무려 2005년,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구조가 오랜만에 수능 기준으로 한번 나왔네요. 자, 그리고 4번으로 25%가 4번으로 갔는데 왜 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이런 생각한 건가요? model이 공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반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반은 네 잘못이야. 네, 반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직도 일부 문법책에 일부 잘못된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바로 where 앞에는 장소적 개념이 온다. 그러니까 반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맞는 얘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틀린 얘기죠. 그렇잖아요. 문법은 어느 정도 정해지는 약속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관계부사 where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 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이어갈 때도 정말 원어민들이 그냥 where이라고 그냥 이어서 가버립니다. 심지어 선행사를 생략한 채도 써버려요. 그래서 where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ork는 목적어 필요 없죠? 일하다. 이해됐죠? 딱히 을을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완전한 구조인지가 중요한 거지. 앞에 장소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문법책에 잘못 나온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뒤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ere는 맞는 겁니다. 좋은 경험 하나 했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지금 오늘 집계된 것까지 56% 정도. 그리고 오답이 또 4번으로 20% 정도 갔는데 4번 간 친구들은 그냥 해석은 조금 덜 했나? 그냥 단어만 쫓아가다가 당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부터 명확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반이어 잘 잡으면서 가고요. 특히 초반부에서 주제가 잡히면 너무 좋은데 이 글의 전개 방식까지도 미리 잡아놓을까요? 첫 두 문장에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뭔가 비교가 좀 더 좋겠네요. 비교하는 글이구나 라는 걸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간하고 아이하고요, 식물하고 비교하는 글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첫 두 문장에서 벌써 여기가 fewer라는 게 여기 less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해석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infant, 아가, 응애응애하는 아가를 infant라고 하죠. immune system, 아가들의 면역 체계는 less active, 덜 활동적입니다. 일단 첫 문장부터 읽어보니까 참신해요. 아가들이 어린 존재들이고, 더 뭔가 면역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면역력이 더 없습니다. Then that of others, 어른들에게서 대체 지칭하는 건 여기 있는 immune system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른들의 그런 면역 체계보다. 그래서 enabling, 가능케 하는데 a wide range of bacteria, 다양한 범주의 박테리아가 to establish in our gut. 이 gut는 원래는 장기, 내장을 얘기하는 거고 표표를 안 줬죠. 네, 이걸 안 줬죠. 그래서 이게 gut가 직접적인 뜻으로 이렇게 장기란 이렇게 대장 소장하는 그 장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장.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옛날 표현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가 좀 적절한지 몰라서 선생님 조금 자꾸 조심스러운데 좀 좋게 표현해 볼까요? 기운. 말이 좀 약해. 그러니까 기세. 그러니까 배짱. 요 배짱이 좀 더 좋겠네요. 배짱. 선생님 지금 가오란 말을 자꾸 쓰려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the gut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우리 장을 얘기하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가오는 너무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들 좋은 말 써야죠. 네, 다시 순화시켜서 배짱 좋네요. 배짱. 저 녀석 배짱 있네. 그래서 has guts 이러면 걔는 배심이 있어, 배짱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실 우리도 배짱 거의 비슷하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다양한 범주의 박테리아를 그 안에서 살게 해준대요. 되게 참신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어린 식물들도 덜 방어적인 컴파운드가 복합물, 화합물이죠. 화합물, 방어하는 화합물을 덜 분비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맞죠. 마찬가지로니까.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엄마의 모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모유는요,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느껴지네. 이게 전형적인,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전형적인 old and new 구조입니다. 즉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해하는데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박테리아를, 아까 아이들 뱃속에 들어가 있는 박테리아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애들은 소화도 못 시키는데 처음에 당분이 왜 있지? 그 애들이 소화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뱃속으로 꼬르륵 하고 내려가서 거기 밑에 있는 박테리아를 먹이는 거구나. 이 먹인다의 내용을 그대로 3번으로 와서,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있나요? 이런 복합물, 화합물들이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그래서 그 당분을 포함한 그것들이 선택적으로 특정 박테리아 종들을 cultivate, 배양시키는구나. 먹인다를 또 그대로 3번까지.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실제로 다 합쳐서 한 20%, 1, 2, 3번 다 합쳐서 한 23% 정도 갔네요. 그러면 이제 4번하고는 이제 5번에서 당했는데, 그럼 방금까지 인간 얘기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글의 전개 방식 뭐라고요? 비교.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쭉 읽어 내려와서 이제 4번으로 바로 갈게요. 근데 이제 4번 문장에서 왜 당했냐면, 여기 어택 보고 여기 디펜시브가 아니라 공격하는 aggressive 이런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여기 디펜시브, 참 해석 조금만 해보지. 자, 마치 인 것처럼, 즉 박테리아가 live in our gut, 자, 우리의 장 속에 살고 있는 그 박테리아가 outcompete, 더 유능하고, and attack, invading pathogens, 이게 병원체라고 나왔죠.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침입하고 있는, invading, 침입하고 있는 병원체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저놈 없애라, 내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균들 없애는 것처럼 됐죠.
자, 그 토양 주변에, 즉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전개방식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별표 치고 나왔죠. 이 토양 주변에 있는 이런 microbes, 미생물들이 방어하는 링을 주변에 잘 둘러줄 거 아니에요. 공격하는 링이 아니라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어가 보면 식물들이 그러니까 이로운 박테리아 종들을 먹이고 있어요. So that 그래서 그 식물들이 병원체 균들을 아니요, 병원체 걸리면 죽는 건데 얘네들을 내쫓도록, 그래서 expel 정도로 바꿨어야 되겠죠. 실제 원문은 expel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여기 defensive가 방어하는 링을 주변에 두른다. 여기 공격 나왔다, 여기도 공격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답률은 56%, 여기로 20%, 21%가 4번으로 갔네요. 천천히 읽어보면 알았을 거고, 하나 더 전개 방식 잡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비교, 인간, 애기와 어린 식물들을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